안녕하세요. 장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 강의 맡게 된 강사 박승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학년 되고 나서 이제 첫 시험인데 많이 떨리고 부담도 됐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는 일단 배점이나 문제수 같은 거는 2학년 때부터 했던 거랑 쭉 다를 거 없이 계속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1, 2단원 시험 범위였죠. 제곱근이랑 이제 인수분해 이렇게 두 단원이 시험이었는데 반반씩 내신 것 같아요. 객관식하고 서술형 다 이제 골고루 내신 것 같아서 그럼 그 정도로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가 이번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이번 시험이 되게 쉬웠고 기본적인 난이도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고, 복잡한 계산도 딱히 없었으며, 그 다음에 낯선 문제 혹은 뭐 처음 보는 문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 문제도 전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0점 중반, 그러니까 실수로 하나 틀리는 것까지는 이제 상위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항 분석표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난이도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 표에 보면 제가 기본 난이도 위주로만 대부분 돼 있고, 여기 몇 개 이제 중난이도 문제가 있는데 이 중난이도는 우리가 문제를 살펴볼 건데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다 나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객관식 4번으로 나왔던 이 H 구하는 문제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교과서에 두 개의 문제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발전 문제, 연습 문제에서 여기 보면은 H 이제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문장의 어떤 그 문제의 맥락 있죠. 뭐 맑은 날, 어느 지역의 높이가, 뭐 이런 말들이 대단원 문제에서 문장 구조를 빌려와서 이 두 개의 문제가 합쳐져 있는 문제가 이제 나왔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초반에 객관식 4번에 하나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7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수업에서 많이 강조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과서에도 대단원 마무리 문제에 그대로 실려있는 문제인데 거의 이제 숫자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또 이제 15번. 이거는 이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본 학생이라면 아마 낯익은 맥락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교과서에서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뭐가 바뀌었느냐, 여기는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주고 넓이를 구하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만 써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정삼각형으로 해서 높이를 직접 학생들이 그려서 구해야 하는 그 정도로만 좀 변주를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충분히 학생들이 해결 가능한 선에서 문제를 바꾼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교과서 문제를 풀었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객관식은 이제 18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마 장자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면 되게 좀 낯익고 당연하고 반갑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도 그대로 실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장자중학교에서 이번 2025년을 포함해서 2022, 2023, 2024 해서 올해까지 해서 4년째 연속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한 번 더 우리가 눈여겨보고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교훈 삼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논술형 문항을 볼 텐데, 논술형 이제 3번하고 4번을 볼 거예요. 근데 3번부터 보시면 요것도 이제 장자중 기출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교과서에도 발전 문제 있어요. 그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 거기에 있는데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이제 막 풀다가 서술형으로 정리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좀 풀이를 정돈할 필요는 또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윙 교재에서 그 서술형 연습, 서술형 기출 파트에 보시면 그대로 이 문제하고 같은 유형을 서술형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중 학생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윙을 풀 때 그 서술형 기출 탭이 있으면 거기 실려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그냥 답만 적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보는 연습까지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한번 서술형 답안을 완성해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논술형 이제 마지막 4번. 요거는 사실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제 배점이 8점이기도 하고 좀 한 번은 그래도 눈도장을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 배점이 큰 만큼.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곱근하고 인수분해를 조금만 공부했다면 이런 식 자체는 전혀 뭐 낯설지 않은 식이기 때문에 당황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저희 윙 같은 거에도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문제를 그냥 보통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만 풀다 보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답을 서술하시오 막 이런 말들을 이제 시험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쓰던 대로 쓰면 되는 게 맞나? 이런 점검이 한 번쯤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윙에서 서술형 기출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안을 선생님하고 같이 작성해 나가고 첨삭을 받고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서술형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배점이 큰 만큼 풀이를 한번 같이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 같은 경우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라 그랬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뭐냐, 교과서에 보시면 제곱근의 성질은 이제 루트 안에 어떤 식의 제곱이 있을 때 그 제곱 안에 있는 것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 그거 있죠. 그거를 이제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구하라고 먼저 물어본 거고, 결국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수를 가지고 x 플러스 1의 범위와 x 마이너스 1의 범위를 먼저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범위로 알 수 있듯이 x 플러스 1은 양수고 x 마이너스 1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풀리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뭐 1 마이너스 x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하면은 총 이제 결과적으로 2x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예시 답안을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4-2는 마찬가지로 9x제곱이 3x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서 x는 0보다 크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대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루트 9x제곱은 간단히 하면은 3x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2x로 풀렸고 두 번째 식은 3x로 풀렸는데 x가 양수니까 당연히 2x보다는 3x가 크죠. 그것 때문에 대소 비교를 하라고 했으면 마지막은 이제 루트 9x제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또 이거를 서술형으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거는 또 어느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저희 윙 교재에서 서술형 기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답안 작성하면서 첨삭도 받고 하는 시간을 기말고사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문제 분석은 이제 여기까지 해봤고요. 총평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난이도가 대부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복잡한 계산도 없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10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몇 개의 중난이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난이도의 문제라고 해도 사실 교과서의 문제를 따와서 약간의 변형을 주더라도 전혀 뭐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난이도를 좀 설정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4개년 연속으로 출제되었던 문제 혹은 뭐 이제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들 그런 걸 기반으로 중난이도 문제를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교과서 문제에도 이제 다 한 번씩은 숙제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제 특별한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눈에 잘 담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이제 뭐 작년 것만 풀어보는 게 아니라
한 3, 4년 전 거까지도 한 번씩은 보면서 좀 특이한 문항들 혹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항들이 있다면 머릿속에 잘 넣어놨다가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잘 풀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게 시험이 한 번 쉬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이 쉬울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중간고사가 이렇게 쉬우면 기말고사는 당연히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예, 그렇게 예상을 해야 당연히 맞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윙코어를 지속적으로 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중심을 잃지 않고 필수 유형이나 빈출 유형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난이도가 쉬운 시험일수록 변별은 오히려 서술형에서 1, 2점 감점 차이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술형 연습은 더 철저히 돼 있는 학생만이 이제 100점을 수월하게 맞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도 이제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예, 이번 시험이 쉬웠다 해서 기말고사까지 쉬울 거라는 방심은 정말 위험한 판단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항까지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고난이도 문항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이 따라주고 있지만, 윙코어가 가장 이제 장자중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항까지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시그니처 특강 같은 것들을 들어가면서 자기 실력을 좀 더 키우고, 무엇보다 이제 중등심화를 통해서 고등수학의 어떤 발판에 더 이렇게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범위는 2차 방정식이랑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년에 배우게 될 공통수학 원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항상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는 정말 뭐 기말고사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정말 열심히 최대한 자기 실력을 끌어올려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남은 이제 5월, 6월도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때는 본인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아쉬운 부분이 남지 않도록 기말고사 때는 더 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기말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